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동 위기와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환율은 크게 오르고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와 홍콩 항생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오후 들어 2%가 넘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약가 인하 제도인 해외 약가 참조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또 한 번 산업의 신약 연구개발 동력을 축소시킬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이달 들어 다시 꺾였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올랐고 반면 인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는 7.1포인트, 경기도는 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2% 넘는 하락세 보여주었는데요. 장중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따라서 낙폭을 좀 키워갔고요. 반도체주 위주의 하락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 또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오전 9시에 선물 옵션 강의도 있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시장이 하락할 줄 알고 인버스를 베팅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하락장일 때 장자방 전문가님이 나와주시면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면서 많이 빠졌는데 조금 더 빠질 수 있을지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뭐 결론부터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면 더 빠질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께 3월 마지막 주에 아마 출연할 때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장이 빠질 거니까 인버스를 베팅하면 좋겠다. 주식을 새로 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 매수 추천하는 종목들로 좀 많이 어지러웠던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서울경제TV 출연한 지가 1년 반 정도 돼가는데요. 1년 반 동안 제가 큰 그림을 이야기해서 틀렸던 기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큰 흐름에서 1년치, 2년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혹은 1, 2주 뒤에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시장에서 짬밥을 좀 먹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건 우리가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맞을 때도 있고 틀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2, 3주 정도, 1, 2 정도의 후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월 말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닥 150 관련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막 날아가기 시작할 때 현금화 시키시라고 3월 중순부터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3월 말에 무조건 정리 끝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제가 여러분께 인버스에 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버스를 이야기 드리면서 인버스 사서 시세가 움직이는 것들을 좀 시세가 빠질 때 인버스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14, 15% 정도 수익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의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까지는 하락장으로 보시고 다음 주쯤에서 시장이 좀 올라서는 흐름을 반등을 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이번 주까지는 주식 매수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 가서 우리가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다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에 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니까 아직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갈식으로 아직 시장 더 빠지기 때문에 주식을 새로 신규로 매수하기는 지금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부터 공략을 해주셨던 이 인버스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고려아연 그러니까 수익 실현한 부분들 하나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제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주봉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11,000원 요 밑에서 1월 초에요. 이때 저희가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딜 얘기했냐면 앞전 고점에 14,895원 쌍봉 자리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의 다 왔죠 지금. 오늘 고점이 14,875원이니까 한 100원쯤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쌍봉을 돌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이때 1월 달부터 내내 쌍봉을 돌파할 거야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다 와가니까 이제서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할 때는 참 사람들은 희한한 건 미리 말을 해주면 쌀 때 사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쌀 때 사라 할 때는 잘 안 사요. 그리고 막상 눈에 보이고 막 올라가면 야, 이제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추격했다 물리면 또 저 원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드려서 근데 신기했던 건 보통은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게 상관관계인데 얘가 반대였어요. 보실까요? 지금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간 적이 없어요. 2월 달에도 우리 12,000원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끌고 올라오면서 14,800원, 14,900원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는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절반 정도 제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14,800원 내외 정도에서는 한 절반쯤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14,200원 깨지기 전까지 버티시고 14,200원 깨지면 다 던지는 걸로 이렇게 수익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의미 있는 글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테크를 좀 잘하는 소위 말하는 선수그룹의 그 커뮤니티 안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대한민국 시장은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새로운 제가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재미있다라고 또 흥미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개발도상국인가요? 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지적인 자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한 자산을 고민해야 될까요? 글로벌 스탠다드. 맞죠. 네. 눈치는 빠르십니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네. 자산을 본다면 대한민국 사람은 저도 매달 저도 이제 사업 소득이 있고 트레이딩 소득이 있으니까 제 소득을 매달 전 일주일마다 저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되게 선견지명이 좋은 사람들에게 한방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건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로 예금을 했거든요. 달러 예금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외국 여행 갈 쯤 됐을 때 달러 한다. 그다음에 금을 좀 산다 정도는 제가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실물도 금을 사기도 하고 금 ETF 사기도 하는데 근데 달러로 예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더라고요. 원화 베이스의 자산과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앞으로는 지금 달러가 지금 여러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내가 개입할 수 있어라고 한국은행에서 구두 개입을 오늘 멘트를 했는데 속보 아까 제가 톡방에다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달러가 보통 1,050원에서 1,150원 이 정도가 하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한 1,400원, 1,500원 정도 올라오면 거의 상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원화의 현금의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급부로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달러로 월급 받고 원화로 월급 받아서 원화로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산이 우리나라가 어떤 광물 자원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 사람들의 두뇌와 굉장히 성실한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자본도 별로 없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베이스의 자산 자체가 달러나 이런 국제 전체가 통용되는 그런 원화의 자산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외 교육을 통해 살아야 되는 국가이다 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가 얼마나 그러니까 외국 원화와 달러화의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는 했지만 정작 저는 달러로 내가 예금을 해야 되고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뒤통수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번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한 30평대 아파트가 한 27억에서 한 35억 정도 해요. 서초동 같은 거 비싼 것들 한 40억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한 30억, 40억 정도 하는 게 우리나라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죠. 그죠? 물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3억, 5억짜리도 똑같이 30평대 새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제일 비싼 것들이 30억, 40억 한단 말이에요. 30평대 지금 아파트 기준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끼리는 이게 우량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야 서초동에 저기 한강변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되게 비싼 아파트 아니야? 얘기할 수 있는데 글로벌 전체의 자산 시장이 만약에 동조화되는 시각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강남의 아파트가 안전자산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약간 이게 좀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전체의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제일 안전자산이 뭐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하고 금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물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계속 몇 년째 이 미국 달러 선물 장이 올라갈 때는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달러가 빠질 때는 달러 인버스를 사서 우리가 계속 이 달러 트레이딩을 계속 제가 해오고 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근데 자주는 못하죠. 2, 3개월에 한 번씩 오르고 내리니까 한 2, 3개월, 3, 4개월마다 한 번씩 한 번은 상방에 베팅하고 한 번은 하방 베팅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내 자산 가치가 감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달러의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화 딜러들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달러의 방향성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난다긴다는 외환 딜러들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장자방은 도대체 달러를 왜 저 사람은 잘 보지? 왜 난다긴다는 외환 딜러보다 외환 경험이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잘 보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외환 딜러들은 되게 많은 지표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봐요. 그러니까 차트를 내가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하는 게 달러 선물 레버리지고 지수가 빠지는 데 베팅하는 것이 달러 인버스거든요. 이 차트 두 개를 갖다 옆에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올라갈지 빠질지가 굉장히 명확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방향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더 갈지 말지 눌림이 올지 안 올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방향하고 올라가는 방향 양쪽을 다 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내가 시장의 방향을 보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잘 판단이 안 될 때는 횡보 구간이니까 기다리면 돼요. 관망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장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에는 이미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직 올라갈 자리 좀 더 있어 보이고 이 달러 자산의 팽창은 결국 인플레이션의 팽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달러가 팽창되고 인플레이션이 팽창된다면 이게 통용되는 자산은 되게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달러를 좀 등한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은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을 거고 이번에 달러가 올라갔다가 꺾이고 제가 아마 달러가 이제 고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달러 선물 인버스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버스를 좀 배팅해 보세요. 그러면 달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오르던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면 누가 올라가냐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때 주식을 사고 달러 선물 인버스를 사면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그럼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달러 예금을 하고 달러를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한 3, 4개월, 짧은 텀이면 2, 3개월마다 기회가 오는 것 같고 길으면 한 3, 4개월마다 와요. 1년에 그러면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우리가 달러 스위칭 매매만 가지고도 연간 20% 정도 수익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만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달러 예금을 하고 하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달러 선물 가지고 우리가 ETF와 레버리지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꽤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 코드를 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종목 코드를 하나 관심 종목에 넣어주세요. 자, 지금 먼저 달러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종목을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종목 코드가 261250이에요. 261250. 이 종목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달러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요거 사자라고 할 때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주가가 미국이 막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인버스는 빠져요. 근데 반대로 달러가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도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5,8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가냐면 8,000원까지 가요. 수익 꽤 많이 나죠. 그죠? 이런 식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했다는 걸 보세요. 7,7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가니까 얘도 한 30% 수익이 나죠. 그렇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회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 상품을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 종목은 261260이에요. 종목 코드 관심 종목에 하나 넣어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언제 말씀드렸냐면 자,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것을 제가 3월 말에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3월 마지막 주에 자,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갈 때 여러분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아니다. 왜? 코스닥 선물 인버스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빠지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어땠는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얘는 코스닥 150이 막 올라갈 때는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말까지 많이 올랐어요. 얼마부터 올랐냐면 얘가 저점이 8,700원이었는데 14,300원까지 갔으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80% 올랐으니까 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만약에 다른 거 주식 못 샀으면 이거 사시라고 코스닥 시장이 좀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1차 목표가 11,500원 여기까지 드렸고요. 돌파돼서 대칭 수열까지 올라가면 한 14,000원 내외 정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4,350원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다 팔으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요. 이날 제가 그냥 얘가 이제 다 왔으니까 조정 나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려다가 사실 주식을 살 게 없더라고. 여러분 왜 저 증권 방송에 매주 출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걸 드려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굳이 드렸던 게 이거 이제 코스닥 시장 빠질 거니까 3월 26일 날 고점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냐면 코스닥 인버스를 사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종목 코드가 251340이에요. 251340. 그래서 얼마에 샀냐면 3,200원에 샀는데 저점이 3월 26일 날 3,120원이에요. 그래서 3,200원대에서 하나, 둘, 셋, 3, 4일 정도 횡무 이렇게 살 수 있게 기회를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 드렸냐면 3,650원에서 3,750원 요 언저리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3,525원 이상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하세요 했는데 3,200원에 산 게 3,500원이 넘어갔으니까 이미 10% 이상 수익 났잖아요. 남들은 주식 빠질 때 손해날 때 장자방을 어떻게 한다고 인버스 베이팅에서 주가 빠지니까 수익 나는 상품의 ETF를 샀다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인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은요, 올라가는 쪽에서 내가 사가지고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죠. 이건 개념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 손해보세요. 근데 주가가 내가 샀는데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사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수익 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이 떨어지면 수익 나고 올라가면 손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배팅하게 만들어 놓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버스라고 하는 ETF인데 자, 이거 여러분이 알게 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나는 멍하니 내가 물린 거를 물타기하고 막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나는 인버스에다 배팅을 해가지고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지면 내가 수익이 많이 나게 돼 있는 구성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인버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종목 코드가 251340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방에다가 여러분께 글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그동안 우리 한 2주 정도 끌고 왔거든요. 3월 말에 끌고 와서 2주 정도 끌고 왔으니까 오늘 2,575원 찍어 여기 종가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 분봉을 보시게 되면 오전에 제가 2,525원 이상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하세요 얘기하고도 지금 계속 장이 더 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얘가 글쎄요 뭐 세게 간다면 한 3,9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한 3,700원에 3,800원 정도만 만족하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쯤에 팔고 나서 이제 나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를 누릴 거라서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큰 폭락이 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락이 적당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제가 여러분께 이거 살 때 어떤 얘기 드렸냐면 언제쯤까지 목표가 도달할까요? 라고 그때 누가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이날. 그래서 제가 방송국 출연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거든. 저희 방에다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얘가 한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 되면 목표가 도달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사는 게 3월 둘째 주까지 사면 안 되고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제가 인버스를 전부 팔게요. 전량청산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주식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TV 출연하시는 모든 출연자를 통틀어서 내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그거를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 돈 버는 종목을 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물론 그분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장이 떨어질 때를 잘 얘기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안전관리가 돼야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잃지 않아야 벌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잃어버리면 박살난다면 이건 하면 안 되는 배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손해 안 나게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굴 팔린 직업인데 길 가다가 저 때문에 손해 났다 그러면 욕 먹잖아요. 여러분 제가 굳이 남한테 욕 먹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어요. 굳이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니까 오셔서 제가 시황 드릴 때 좀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인버스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자리가 있어 보이니까 당장에 주식을 새로 사겠다는 생각은 지금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형주 인버스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코스닥 150 인버스 못 샀으면 대형주가 빠질 때 주가가 수익 나는 인버스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고 서로 소위 곧버스라고 하는 인버스인데 종목 코드가 252670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에 2,000원 초반에서 잡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1,948원이 저점이었고 제가 지난주 방송 때 한 2,000원 내외 정도에 잡으시면 괜찮아요. 얘도 단타할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제가 드린 목표가가 2,300원에서 2,500원 구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만 몇 프로 올랐냐면 5% 올랐어요.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상품에 내가 배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꼭 주가가 올라야 수익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자산시장이 오르기만 하는 상품은 없어요. 부동산도 주식도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빠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주가 빠지면 막 급 우울하고 여기 힘들어서 막 끙끙거리시게 되면은 주식 오래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을 내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그래서 이따가 요 강의 마치고 나서 선물 옵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질 때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사실은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참 그렇게 빠져도 지금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를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여기 6,500원에서 비중이 30-40% 여기서부터 천천히 매집해서 10% 사고 비중 배팅해갖고 40% 정도 배팅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7,500원에서 반을 팔아서 이제 비중 20% 정도 들고 있는데 7,500원 깨지면 익절하고 아니 버텨보자라고 했어요. 물론 단타 칠 사람은 8,000원 이상에 팔고 나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만약 7,500원에 익절 나가면 그걸로 끝, 안 나가면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처럼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 겨우 1%밖에 안 빠졌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바닥권에 매수해서 갈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빠지는 것도 잘 안 빠지는 굉장히 단단한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종목만 더 말씀드리고 선물 옵션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탄탄하게 우리 갔던 종목이 뭐냐면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저한테 연금 같은 종목이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고려아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철강 금속 관련 주식들 중에서 특히 비철 금속 관련 종목 중에 얘가 넘버1이에요. 왜냐하면 구리, 아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철강이 아닌 것들 비철 금속 분야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고려아연 검색만 하셔도 혹은 다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검색만 해보셔도 굉장히 이 회사가 자본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한 회사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걸 하려고 한다면 이런 주식이어야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기술적 분석, 차티스트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공부하기 아주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뭐 대덕전자 같은 회사라든가 몇몇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투자할 만한 종목 다 뒤지면 코스피 지수 제가 찾은 것 중에는 30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3,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제가 볼 수 있는 한 다 뒤졌는데 한 20개 정도? 30개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항상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얘는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게 되게 아주 얘는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얘가 찐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언제 얘를 찐바닥을 말씀드리냐면 2020년 코로나 때 얘가 여기 27만 6천 원 찍었거든요. 이때 저희가 30만 원, 35만 원 여기서 찐바닥 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68만 원까지 가서 거의 2배 났어요. 이럴 때는 해볼 만하죠. 그런데 그 외에는 얘는 떨어지다 반등, 떨어지다 반등, 떨어지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지금도 그 과정 안에 있고 아마 제 생각에 고려아연의 최바닥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최저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고 팔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시각이고요. 올 하반기나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제가 고려아연 바닥이라고 외치면 그땐 여러분 비중 최하 50% 이상 채우세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무상, 세금 안 내고 돈 줄 수 있거든요. 아이 계좌에다가 2천만 원까지 넣어 놓으세요. 그랬다가 지수가 빠질 때 이렇게 고려아연이나 우리가 뭐 KT라든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종목이 빠질 때 내비두면 배당까지 KT 같은 경우 1년에 5%씩 배당 주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줘서 10살 돼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걔 얼마냐면 배당금만 50% 벌어요. 걔가 성인 되잖아요. 배당금만 100%예요. 그러니까 얘가 휴지가 돼서 하나도 없어져도 100% 수익을 이미 나는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방송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 것뿐이고요. 자, 근데 이 종목들은 제가 언제 얘기할 거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특히 자녀분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10년 놓고 20년 놓고 길게 보는데 안정적인 성장 산업 섹터에서 죽어도 손에 안 날 만한 종목들. 근데 물론 굉장히 애먹는 거 말고 배당까지 주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만 매매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도 있고 외국 것도 있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온라인 특강에 꼭 오시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 주식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내가 적금처럼 넣어놓고 신경 안 쓰고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나고 1년에 10% 20% 버는 건 그냥 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개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걸 봐오신 분들은 제가 실언을 안 하는 사람인 걸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45만 원에서 43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했는데 무려 한 달씩이나 매수할 기회를 줘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 때 이거 목표가 얼마냐고 물어보셔서 49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얼마냐면 49만 7,500원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뭐였냐면 여기 잠깐 요걸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보시면 아침에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예, 저희 VIP 분들께 문자를 드렸는데 보시면 9시 33분에 제가 문자 보낸 게 보이실 거예요. 시간대 보이시죠? 고려아연 43만 원에서 45만 원에 매수한 것 1차 목표가 49만 5천 원, 49만 6천 원에서 50% 차익 실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수량은 46만 원에 익절 관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들께는 어떻게 못하지만 저랑 오랫동안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관리를 딱 문자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남들 장 다 빠지는데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19시 35분에 고점이 49만 7,500원인데 제가 문자 몇 시에 드리냐면 33분이야. 2분 전에. 이해하시겠어요? 거의 최고점에 문자 받고 나서 2분간 팔 기회가 있었어. 예, 2분 동안. 그래서 팔고 나서 그래서 49만 5천 원, 6천 원 했더니 종가는 그보다 확 빠졌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는 것은 기술이라고 한다면 팔고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예술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오늘 아트를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보시면 여기 월봉 보셔도 5분봉을 보셔도 9시 35분에 거의 고점이에요. 최고점에서 제가 저기 찍기 직전에 여러분께 문자를 드렸거든요. 찍기 직전 33분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팔겠다라고 얘기하면 꼭 파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시황을 드리고 나서 이제 공개 시황으로 문자를 확 뿌리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셔요.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의 문자가 나가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이니까 제가 여러분께는 미리미리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주 방송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까지 오면 우리가 49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단타 칠 사람은 목표가 1차 목표 도달한 거니까 차익 실현하시고 네,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은 차익 실현하고 절반 가져가셔라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락장입니다. 3월 말에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상승에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미국장이 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히 살 게 없고 미국 관련 주식들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말씀대로 참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아싸 이제 조정이 오는구나 하실 거고요. 위에서 추격하고 계속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손해나서 고생하실 건데 앞으로 좀 고생을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하락 조정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5월 달에 좀 올라가고 또 5월 중순에서 5월 말쯤 또 빠졌다가 6월, 7월 달에 바바방 치고 올라가면 이게 저는 올해의 상승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여름 이후부터는 이제 주식을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시려면 잡았다 1, 20% 먹고 빠지고 하는 단타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고 한 달에 10억을 벌고 한 달에 100억을 버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보통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막 수십억 벌었다 수백억 벌었다 돈 자랑 무지하게 많이 해요. 나 어느 아파트 산다. 나 금 이만큼 있다. 나 뭐 돈 이런 자동차 막 슈퍼카 이런 거 타고 다녀. 돈 자랑 무지하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부자 중에 돈 자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부자 중에 동네에서 그냥 부자인 아저씨들 중에 할아버지 중에 나 돈 있어 부자라고 돈 자랑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병자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미디어 사회에서 굉장히 돈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옥석을 가리셔야 될 거예요. 누군가 시황을 얘기하고 누군가 돈 버는 방법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을 벌었습니까? 당신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을 강의를 팔거나 책을 파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사람이 실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고 시장을 보는 냉철한 통찰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께 안정된 시황을 드렸고요. 장이 빠질 때 제가 빠진다고 했던 작년 9월 13일부터 인버스가 무려 23% 수익 날 만큼 시장이 40일간 폭락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10월 말부터 여러분 12월 말까지 시장 강상승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2월 두 달 동안. 그리고 1월
2일 날 올해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장 빠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인버스 숏배팅 했고요.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사라고 이야기 드렸고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있던 고려아연 오늘 수익 나서 여러분 차익 실현 절반 했고 현금화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인버스 3월 말부터 들고 가면서 지금 수익을 10% 12%, 15% 정도 수익 났는데 오늘 절반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번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저는 온라인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온라인 특강을 하는데요. 이 특강에서 매번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왜냐하면 반도체가 제일 좋았고 우리 수익 제일 많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걸 왜 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하냐면 장이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라든가 내가 달러라든가 환율에 관한 이해도를 좀 높여가고 그다음에 하락장에서 내가 어떻게 배팅했을 때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하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승할 종목들을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3월 말 정도에 아마 가려질 텐데 그 종목 고르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보니까 토요일 날 난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요. 나 또 뭐 저기 바빠서 못 하는데요. 나중에 들을까요? 이렇게 했다가 다 놓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바이벌 안 하니까 9시 정각까지 꼭 오셔서 방송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꾸준히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은 평균 연령대가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은 한 50대 중반 후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은퇴 이후의 연령대가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 심지어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까지 도 배우러 오세요. 제가 그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다 생각하는 건 저는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내 나이가 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80이 됐는데 내가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까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요. 물론 제 성향상은 계속 공부하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를 배워서 새로운 걸 내가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강의에서 아마 여러분이 그런 좋은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리니까요. 제가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공략했던 우리 인버스 종목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고려아연까지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은 상승할 때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선물 옵션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있을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매매 그 기법 강의 같이 잘 배우셔서 수익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인데요. 저 전문가님 오늘의 선물 옵션 매매 토요일 전에 잠깐 또 알려주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같은 장 속에서 또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는지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개념을 먼저 한번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식하고 선물 옵션의 차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식은 올라갈 때 수익 난다예요. 우리가 선물과 옵션,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라고 붙여서 말하는데 사실 종목이 달라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선물도 옵션도
내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할 거냐, 내려가는 방향에 배팅할 거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하죠, 개념이. 그래서 내가 선물 입장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면 나는 주식 사는 것처럼 여기다 매수할게. 10계약 나 매수할게라고 여기다 주문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야, 이만큼 올라왔으면 충분히 올라온 것 같아. 그럼 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갈게. 얘는 주식하고 똑같으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 지수가 올라갈 때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오늘처럼 주가가 많이 빠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방 배팅을 물량을 좀 많이 잡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여기 한 50계약 매도할게. 이렇게 내가 하방 배팅을 여기다 주문 넣으면 돼요. 그러면 쭉 빠질 때 이렇게 내려가서 야, 이만큼 빠졌으니까 나 차익 실현할게 50개 이렇게 주문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방향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면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을 선물 매수라 그러고 내려가는 걸 매도라고 한다. 개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옵션인데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콜옵션 차트 C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트가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콜옵션, 풋옵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콜옵션 사야 돼요. 그래야 콜옵션이 올라가니까 수익 나. 반대로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 콜옵션은 빠지겠죠.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오늘처럼 주가가 하락을 해. 그럼 나는 뭘 사야 되냐면 콜옵션이 아니라 하방 베팅 풋옵션을 사게 되면 수익이 나요. 근데 내가 상승장에 풋옵션 사면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선물 옵션이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께 제가 여쭤보는 건 지수가 상승장에 반대의 풋옵션을 사거나 지수가 하락장에 반대의 콜옵션을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방향을 볼 줄 몰라 손해라는 거지 선물 옵션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검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13년 동안 했거든요. 유단자인데 검도를 처음에 배울 때 진검을 가지고 검도를 하게 되면 그때 이런 얘기를 저희 사부님이 하셔요. 야, 칼을 왜 검내냐? 왜냐하면 진검을 가지고 내가 칼을 이렇게 빼는 걸 발도라 그러고 넣는 걸 납도라고 하는데 칼 집에서 칼을 빼거든요. 근데 칼을 뺄 때 되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진짜 칼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A4지 하나 이렇게 되면 싹 나갈 만큼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칼을 넣고 뺄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여기 손을 베요. 그래서 되게 겁내하는데 근데 저희 사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칼을 넣고 뺄 때도 칼을 네가 휘두를 때도 어떤 검수를 할 때도 칼을 운영하는 건 너야. 근데 칼이 위험한 거니 운영할 능력이 없는 네가 위험한 거니. 제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위험한 게 아니라 칼의 날카로움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선물 옵션을 잘 다루는 능력이 없고 내가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한두 번 머리를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지고 남성분들 군대에 갔다 오셨나요? 예, 군대에 가시면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체력이 없으면 푸시업부터 해요. 상체 근육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하냐면 뜀걸음이라서 구보 뜁니다. 왜 뜁니까? 뛰면서 체력을 올려놔야 돼. 왜냐하면 조금만 걸어도 1km만 뛰어도 헥헥거리 전쟁 났는데 퍽이나 참 도망가겠다. 후퇴 그랬더니 헥헥거리고 앉았고 돌격 앞으로 가더니 헥헥거리고 앉았고 자 이거 총 들고 쏴 그랬더니 저기요 제가요 팔뚝이 아주 그냥 얇아서요 무거워서 총을 못 들고 뛰겠는데요. 이따 그래요. 참 총 들고 뛰겠다. 뭔 군인이 뭘 합니까? 그래서 군인이 여러분 총을 들 수 있는 팔 근육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뛸 수 있는 체력은 심폐지구력은 있어야지 뭘 하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기초 근력이 없는 거예요. 기초 근력을 3, 4개월만 우리가 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그러면 콜옵션하고 풋옵션이 뭐냐 하다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자, 지금 군대 제대하시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개념을 저는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콜옵션의 기준점이 2.5야. 라고 얘기하고 풋옵션이 기준점이 0.7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기준점을 만약에 콜이 망가지면 지수는 더 상승 못하는 거죠.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0.7인데 얘가 망가져버리면은 풋옵션은 아웃되니까 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그림을 여기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가 콜, 여기가 풋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풋옵션의 기준이 깨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가요? 콜이 올라가니까 장 어디다 배팅해? 상방 배팅하겠죠. 반대로 콜옵션의 기준점이 깨져. 그 얘기는 뭐죠? 장에 뭘 배팅한다? 풋옵션 하방 배팅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만 내가 알고 있으면 지수를 보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선물의 패턴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4월 15일. 자, 이게 오늘하고 패턴이 많이 닮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빠졌고 얘는 빠졌다 올랐거든요. 자, 얘는 4월 15일자 어제죠. 어제 보시면 전날보다 개파락을 확 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 내내 빠져. 10시 반까지. 자, 그러면 얘가 하락을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 손해볼 수밖에 없죠. 왜 빠지는지 모르고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선물하는 사람 뭐 하면 돼? 위에 차트는 선물 차트 5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차트가 빠지니까 나는 어디에 베팅하면 된다고? 선물에 매도에 베팅하면 된다. 하락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그러면 왜 이게 하락인 줄 너는 알았냐라고 물어볼 때 기준점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여기가 콜옵션 차트인데요. 기준점이 얼마냐면 2.62였어요. 아침에 출발과 동시에 2.62를 깨버렸어. 그러면 기준점이 무너졌으니까 난 뭐 하면 돼? 하방 베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풋옵션 입장에서 기준점이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0.4예요. 근데 아침에 최저가가 0.4예요. 근데 얘가 얼마 갔냐면 시세가 쫙 치고 올라가면서 480%가 나요. 1.9까지. 4만 원짜리가 19만 원까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와, 지수라는 게 선물 옵션은 우리가 주식은 내가 백날 상한가 가봐야 30%밖에 못 올라요. 근데 상승장에서 콜옵션은 500%, 1000%, 5배, 10배씩 하루에 나요. 그럼 여러분 수익률이 훨씬 많은 선물 옵션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락장 같은 경우 오늘 같은 어제 같은 하락을 하는 장에는 난 뭐 할 수 있을까요? 풋옵션에 베팅했는데 몇 배가 480%가 났다는 거죠.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 옵션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률이 주식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주식은 하루에 맥스 가봐야 상한가가 30%라니까요. 자, 고려현 저 바닥에서부터 사가지고 오늘 최고점에 팔아봐야 15% 정도밖에 안 돼요. 13%, 15% 대형주 가지고. 근데 오늘 뭐 했냐면 풋옵션이 몇 배? 480%. 몇 배 더 간 겁니까? 한 30배, 40배 더 시세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대형주들, 우량주들 손실 안 나는 종목을 1년 반 동안 계속 공짜로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국밥 한 그릇 안 사셨잖아요.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 옵션에서 수익이 워낙 잘 나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께 제가 이거 하나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좀 하는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그냥 드리고 있어요. 저는 종목 가지고 밀당 안 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께 종목 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사면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손실 난 종목 있나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채팅창에 말씀하세요. 없어요. 1년 반 동안 손실 드린 종목이 없다고. 물린 종목이 없어요. 한 종목도.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선물옵션의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적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선물옵션의 기초 예탁금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실 1,000만 원 다 가지고 갈 필요 없고 처음 하는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2, 3개월 제가 훈련시키거든요. 1,000만 원이 있어야 주문은 들어가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 증거금이에요. 근데 나는 2, 300만 원만 가지고 2, 3개월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되면은 한 4, 500만 원, 되면은 7, 800,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늘리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1,000만 원 다 쓰기까지 한 6개월 걸려 천천히 늘리시잖아요. 절대로 손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그 천천히 늘리는 걸 사람들이 못 견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돈 욕심은 많은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서 돈 욕심을 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또 하나 제가 패턴 하나 봐드릴게요. 그러면 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럼 상승장은 어떠냐라고 보면 4월 11일 날 이날 만기 날이었는데요. 개파락했어요. 전날. 미장이 떨어지면서. 근데 시가 저가로 종가 고가로 한도 없이 올랐어요. 보실까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몇 배 났냐면 콜옵션이 1000%, 10배 났어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금이 1,000만 원 갖고 한 사람이 1억을 벌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있는 중에 100만 원밖에 배팅 안 했는데 그 100만 원이 얼마 된다? 1,000만 원 된다. 여러분 이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아닌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배팅하면 주식을 맨날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근데 주식 갖고 왜 자꾸 자금을 더 집어넣는지 아세요? 주식에는 내가 돈이 많아야 돈을 벌고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주식은 이렇게 가끔 테마주 타가지고 엄청나게 오르는 종목 몇 배씩 오르는 종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내 손에 잡히기도 힘들고 잡았다 해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를 몇 달씩 끌고 가야 되거든. 근데 선물 옵션은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2, 3시간 만에
100%가 시세가 나고 300%가 나고 500%, 1000%가 나요. 자, 얘도 보시면 아침에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갔냐면 2시 50분까지 딱 6시간 만에 얼마나 났냐면 10배가 났어요. 여러분 자산이 늘어나는데 10배 늘어나는데 6시간이면 견딜만 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는 상승장에서 이렇게 많이 벌 수도 있고 오늘 풋옵션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대한민국 장은 되게 오르내림이 심할 거고 아마 여름 이후부터 더 심해질 거예요. 내년까지 아주 극심할 거예요.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선물 옵션을 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그냥 공짜로 무료로 강의해 드리니까 온라인 특강만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하겠으면 배우고 아니면 마세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굉장히 내가 새로운 시장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전 9시에 오셔서 딱 3시간만 공부하는 시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특강에서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선물 옵션 매매 기법 강의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려아연 분할 매수 사례로 오늘 기준 최고점에서 절반 수익 실현하며 대형주로 15% 수익 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급락장 인버스 매매 전략으로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도 수익 크게 내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활용 선물 옵션 매매 사례로 1000% 넘는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같이 배워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